오늘을 더 즐겁게 정보는 더 알차게 생생 정보마당. 화요일 알찬 정보 가득 모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솔입니다. 자, 요즘 더워도 진짜 너무 덥습니다. 오늘도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낮에는 진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이 뜨거운 열대야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그렇게나 많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가뜩이나 더위에 축축 처지는데 밤잠까지 설치면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열대야를 이기는 꿀팁을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덥다고 찬물로 샤워하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찬물 샤워로 피부 온도를 확 낮춰버리면 오히려 체온이 상승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네. 더울수록 피부 온도와 비슷한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되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 해주시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워하시면서 물줄기로 목덜미와 어깨를 마사지한다는 생각으로 씻어주시면 긴장도 풀리고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덥다고 잠들기 직전까지 시원한 음료나 과일을 챙겨 드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하면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가급적 물이나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밤에 좀 푹 주무시겠다고 땀 뻘뻘 흘리면서 격하게 운동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저요. 네네, 이거 저요. 절대 안 됩니다, 제필 씨. 그래요? 자, 취침 전에 이렇게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나면 체온이 올라가고 또 교감신경도 흥분을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숙면을 위한 운동은 잠자기 4시간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튼튼한 척추 관절 건강을 위한 코너죠. 으라차차 내 인생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이 어깨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사연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MBN 생생정보마당 메디컬 프로젝트 으라차차 내 인생 윤영미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저희와 함께 하실 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박형국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만나본 사례자분들은 주로 목과 허리, 그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오늘은 이 어깨 통증 때문에 많이 불편하신 분을 저희가 사례자로 모셨습니다. 어깨가 어떤 얼마나 안 경우에 좋으시길래? 그렇게 어깨가 많이 아플 수 있는 건가요? 어깨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어깨를 잡아주고 있는 회전근개라는 힘줄에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회전근개. 노화로 인해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 과도한 일이나 뭐 스포츠, 취미 활동 등으로 네. 그 힘줄 파열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야구 60대 이상의 선수들이 잘 다치는 것 환자분들은 같더라고요. 어깨하고 팔통증이 있으시면은 네.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인공의 일상을 따라가 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으라차차 내 인생 7번째 주인공은 여환수 씨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터라 매일 정원 가꾸기로 하루를 시작한다는데요. 멋지신데요. 싱그러운 꽃내음과 시원한 물줄기의 편안함을 즐기던 그때 네. 이제 그만 좀 쉬어요. 내가 한다니까요. 아내분이신가요? 결국 아내에게 호수를 빼앗긴 환수 씨. 별 수 없이 걸음을 옮겨 카페 청소에 나섰는데요. 아내의 만류에도 이곳저곳 쓸고 닦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쉬질 않으시네요. 아침부터 되게 바쁘시네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그 오픈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제가 내려와서 청소를 이렇게 일찍 내려와서 해야 2시에 제가 오픈할 수 있어요. 지금 아직 10시밖에 안 됐는데 오픈 준비를 4시간이나 하신다고요? 천천히 이렇게 빨리 정상적인 몸이 아니니까 미리 내려와서 제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 환수 씨에게는 남들보다 더 일찍 더 서둘러야만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팔 때문인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부터 한쪽 팔로만. 그러고 보니 모든 일을 한 손으로 오른쪽만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네네. 좀 불편하신가 봐요? 오른어깨가 제가 수술한 지 한 5개월, 6개월 다 돼갑니다. 그러면 오른쪽 팔을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지금 반대쪽을 안 왼쪽 쓰시. 팔은 전혀 못 쓰니까 아, 왼쪽 팔은요. 겨우 올리는 아. 이 정도 제가 자력으로 이게 한계입니다. 회전근개 팔만 파열가 쓰시는 완전히 거네요.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오른팔만 지금 써요. 이미 6개월 전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았다는데요. 회복을 위해선 절대 안정이 우선이지만 당장의 생업 유지를 위해서는 아픈 몸을 이끌어서라도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 오른쪽 팔만으로 일하려니 시간이 배로 걸리는 것은 물론 왼팔을 사용하려 해봐도 돌아오는 건 통증뿐이랍니다. 무거운 거는 내가 한다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신 혼자 다 어떻게 많은 일을.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 건가?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혼자서 한다고 하는데도 제가 안쓰러운가 봐요. 자꾸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내분 잔소리가 저 때문에 쉴 틈이 고생하니까 없으니까. 제가 도와야죠. 어디? 많이 아파요? 좀 청소를 좀 했지만은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그랬잖아. 당장의 통증을 막기 위해 파스라도 뿌려보지만 무용지물. 이러다 수술한 오른쪽 어깨까지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랍니다. 걱정되죠. 이 통증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3년 전부터 아팠는데 나이에 비해 좀 과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 때문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저 일을 잘 못하게 되죠. 늦은 나이에 도전한 시니어 모델. 아, 자기 관리를 위해서 했던 운동이 그만 어깨에 무리를 주고 말았다는데요. 지금은 그저 수술한 오른쪽 어깨라도 잘 지켜내는 것이 목표. 때문에 환수 씨가 매일같이 찾는 곳이 있답니다. 복지회관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헬스장 아닌가요? 운동을 또 하러 오신 거예요? 운동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체력 유지와 스트레칭 위주로 제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왼팔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수술한 오른쪽 어깨 관리를 위해 스트레칭 위주의 재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여전히 작은 움직임에도 심해지는 어깨 통증에 건강했던 그날의 일상이 그립기만 하답니다. 어깨 하나 아픔으로 해서 일도 즐겁게 못하고 운동대로 못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많이 상실감을 느끼죠. 한수 씨의 어깨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네, 잘 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께서는 이미 한쪽 어깨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회전근개 파열이 꼭 한쪽 어깨가 아니라 양쪽 어깨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양쪽 어깨를 수술하시게 되는 경우도 되게 흔합니다. 한쪽 어깨를 못 쓰시는 동안에 반대쪽 팔은 또 쓰셔야 되기 때문에 네. 대개 한 5,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제 수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럼 수술을 안 한 왼쪽 어깨의 상태는 지금 어떤지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 뵙고 얘기를 계속 나눠보죠. 어서 그 오세요. 정도면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네. 어유 너무 멋있는 분이어서. 아, 그렇습니까? 뭐, 고맙습니다. 예, 모델 아닌 배우신 것 같아요. 시니어 모델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멋지시더라고요. 아, 역시 느낌이 있으세요. 좀 코스가 남다르셨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언제부터 어떻게 왜 아프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생활 속에 운동을 했는데 저 나이를 잊어버리고 그냥 좀 과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 네. 원인 파악을 하자면 운동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그럼요. 그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는 보통 이제 50세 이상의 환자분한테 유의하게 이렇게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야구나 골프 이런 또 스포츠들을 또 젊은 층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30대 파열 환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원장님? 네.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원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까? 네네네. MRI 검사하신 거를 보면은 이 MRI에서 이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그 어깨 위쪽을 잡아주고 있는 회전근개 힘줄입니다. 위쪽을 잡아주는 힘줄 2개가 파열된 상태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대체 어떤 질환일까요? 일단 회전근개 파열은 보통 이제 가만히 있을 때보다 이제 팔을 들어 올리거나 움직일 때 주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요. 어깨 힘줄이 파열된 것이기 때문에 병이 좀 진행을 하면 팔 힘 자체가 좀 약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힘을 쓰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제 컵 같은 걸 들다가 갑자기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이제 그럴 정도로 힘이 떨어지기도 하죠. 한눈에 보이는 차이, 한수 씨의 어깨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이렇게 완전 파열이 되면 자연적으로 치료는 좀 어렵기 때문에 힘줄을 뼈에다가 붙여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이 좀 이 뼈하고 필요하겠네요. 힘줄하고 붙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기를 한 4주에서 6주 정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시험을 하고 싶어서 설렘 마음으로 왔거든요. 건강하게 수술 들어가기 전에 힘을 모아서 네 힘내라 파이팅! 파이팅! 그렇게 수술이 결정되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수 씨가 무언가를 보고 있는데요. 어린 친구인데요. 뭘 그렇게 흐뭇하게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손자 녀석이 또 보고 싶네요. 손주분이시군요. 손 좀 많이 안아줘야지요. 지금까지 제가 어깨 때문에 못 안아줬어요. 할아버지 안아주세요 할 때 그 못 안아주는 마음. 아이고. 얼른 건강해지셔야죠. 할아버지 품이 다정한 그립겠어요. 할아버지가 되기 위한 여정. 드디어 여완수 씨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파열되어 있던 힘줄을 다시 뼈에 고정하는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성공적으로 끝나면 통증은 물론이거니와 근력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꼭 수술적인 치료만 가능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힘줄이라는 게 한 번에 확 끊어지는 게 아니라 힘줄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그 부위에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뼈하고 부딪힌다든지 하는 이제 손상이 축적이 되면서 점차 파열이 되는 건데, 그래서 보통은 부분 파열이 되었다가 그 부분 파열이 완전 파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부분 파열일 때 진단을 받으시면 대개는 이제 증식 치료나 아니면 이제 뭐 체외 충격파 치료, 뭐 콜라겐 주사 치료 등 이런 힘줄을 복구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병이 진행해서 완전 파열로 진행을 한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면 사실 회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왠지 한 번에 나빠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깨 통증 증상이 초기에는 오십견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제 오십견은 염증이 생겨서 어깨가 굳어지는 게 주 증상이기 때문에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 이제 본인이 팔을 올리기도 힘드시고 또 옆에서 누가 팔을 잡아서 올리려고 해도 이제 아파서 못 올리는 그런 증상이 있죠. 이제 그런데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는 이제 힘을 못 쓰는 거니까 스스로 올리기 좀 힘드신 경우는 있지만 누가 팔을 잡아서 이렇게 올려주면 약간 불편감은 있지만 이제 팔은 다 올라가게 되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더위가 찾아온 7월의 어느 날 환수 씨의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부자의 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머, 세상에 쭉쭉 올라가는 그 어깨. 왼쪽 맞죠?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인데요. 지금 활동하기 아주 자연스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거의 다 합니다. 여태껏 고생 많이 왼쪽 어깨 했잖아요, 올라가는 와이프가. 한 손으로 겨우 들었던 쟁반도 거뜬하게 옮기고요. 아내 목까지 일할 수 있어 매일 행복하답니다. 경과가 너무 좋은데요. 주려고 너무 애를 쓰니까 또 무리가 오면 또 다시 아플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아내의 걱정과 달리 환수 씨의 일상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는데요. 그렇게 좋아하던 운동을 다시 그래요? 시작했답니다. 우와. 자세부터 호흡까지 100점 만점에 복근 100점. 운동인데요. 양팔을 번쩍 들고 있는 모습이 낯설기만 한데 괜찮으신 거 맞죠? 걱정되긴 해요. 무리하지 않게 이래 고무 밴드를 이용해서 그 무게 감량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어요. 또 다시 재발되면 제가 또 고생을 하니까 조심하셔야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요. 뭐든 적당히가 중요하죠. 운동을 마치고 정리하던 그때 우리 시우구나. 손주. 혼자. 아유, 그렇게 안아주고 싶어 하셨는데. 손자입니다. 저희 시우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도 이제 괜찮아지셨나 겸사겸사 왔어요. 1년 만에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야. 손자를 마음껏 안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환수 씨. 늘 함께였지만 함께 놀진 못했던 놀이터를 찾았습니다. 손자와의 시간이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는데요.
그동안에 뭐 많이 아파서 이렇게 시우랑 놀아주는 건 너무 행복하고 즐겁군요. 천천히, 천천히. 어깨 통증이 사라진 뒤 이제야 일상을 찾았다는 환수 씨. 다시. 시우가 이렇게 더 크기 전에 할아버지랑 이렇게 뛰어노니까 상당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의 어깨가 가벼워지니까 주인공은 물론 가족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네. 이제는 카페 일도 척척하시고요. 그토록 안아주고 싶던 손자도 번쩍 들어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하고 뭉클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건강이라는 게 아프기 전까지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깨 같은 경우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또 운동 범위도 비교적 넓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서 각종 질환이나 부상 위험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깨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칙을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네. 먼저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 있죠. 어깨에 긴장이 많이 가기 때문에 1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휴식을 충분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아침에 일어날 때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알림 확인하려고 어깨를 바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네, 있는데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그래요. 하면 어깨에 근육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앞, 뒤, 옆 스트레칭을 천천히 해주시면서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 어깨에 나타나는 약한 통증은요, 내가 무리를 했나, 담이 왔나 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어깨 질환은요, 초기에 잘 치료하지 않으면 활동성이 많은 부위라 금방 증상이 악화된다고 하니까요, 작은 통증이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